예, 금융위원장님. 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위가 대대적으로 나서고 아마 지금 마음이 좀 깝깝하신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불은 누가 냈는데 또 불은 누구 볼 거라 그러냐. 이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이 되고 또 시장 혼란도 키우고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주담대 저금리 주담대 대환 대출하는 거 70% LTV 하다가 40%로 줄였고 시장에서 비판이 있으니까 다시 70% 환하셨죠. 네, 네. 저금리. 예. 이게 또 시장의 혼란입니다. 9일 만에 정책을 다시 뒤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한 달 새 대환 대출 2억 원 깎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지금 14억 8천만 원이면은 이 대출 한도는 지금 6억입니다. 아시다시피 15억 이하는 6억입니다. 근데 이때 매매 계약할 때 KB 시세로 이제 보통 시세로 하기 때문에 시세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대출 신청하고 잔금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2개월 안팎 걸리는데 시세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주담대 신청, 대출 신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가격이 오를 때는 14억 8천에서 15억 2천으로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2억이 주는 셈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한 달 새 대출 한도 또 2억 깎인다 이러면서 실수요자가 대혼란이 시장에서는 일어난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가격대로 설정해 놓고 대출 한도를 가지고 가니까 무리하게 시장 곳곳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혼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지금 시중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위원장, 원장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장, 언론의 갭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원 차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거 지적하는 거 언론에 지적하는 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개별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보통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하는 시장의 냉소가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이 따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그리고 국토부 차관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 정말 우리 서민들 실수요자들 아주 분노를 자아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책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냐. 그리고 현금 부자, 현금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고 전월세 지옥을 불러온 11호 대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 문제는 또 오락가락 말 바꾸기 신뢰도 지금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고 시장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 얼마 전에 우리 국감장에서도 의원들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대환대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조정이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또 이걸로도 잘 안 되고 공급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한쪽에서 제초한 폐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또 하루 만에 그것을 다시 신중론으로 가서 이게 도대체 공급 확대의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보유세 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선거도 있는데 큰일 날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한 쭉 보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즉 정책도 판박이로 따라가고 있지만은 부동산 폭등시켜서 중산 서민층들 아주 어렵게 만든 그것에 판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 명분은 집값 안정으로 지금 쏟아낸 금융규제 대출 등 폭탄이지만 시장은 이것을 거래 멈춤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 저 거래량이 급감하고 실수요자들한테는 지금 집 사지 마라.
그리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한테는 지금 팔지 마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 멈춥니다. 그리고 LTV를 40%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곧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통해서는 주택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LTV를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 중심의 부유층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됐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면서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이제 규제를 하니까 역시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변수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전세를 발판으로 해서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는데 이제 이것도 대대적인 규제를 하면서 주거 사대를 박탈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보유세 아니겠느냐. 그런데 세제 이거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세제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가해서 거래가 멈춤되고 있고 결국은 규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투기 억제 수요는커녕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왼쪽에 문제를 지적하는 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지향해서 정책을 하고자 했을 텐데 오른쪽처럼 전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시장 이 거래 멈춤 신호,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 현금 부자 중심의 이 문제, 주거사들의 박탈 문제, 거래 멈춤 등등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책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살펴야지 이렇게 대출 규제 폭탄, 획일적인 폭탄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집값 잡는다고 해서 금융 정책이 왜곡이 될 수 있다. 금융 대출 규제가 이걸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네네. 지금 정책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더 확산되는 걸 막는 게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다. 이제 주거 사다리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 비율을 유지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대신 말씀하신 대로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갈아탄 대출을 새로 받아서 취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규정상 신규 대출로 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이자 부담도 완화하고 새로 또 신규 주택 수요도 일으키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반영해서 고칠 거는 또 그렇게 바로 세밀하게 또 고쳐 나가고 해서 하여간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토론할 상황 아닌데 제가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푸른색으로 해놓은 이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무리하게 이 소위 말하는 집값 안정을 위한 소방수로 금융 당국이 무리하게 나서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문제가 곳곳에 다 지금 퍼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